대북 전단 살포와 그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단행된 문재인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 라인 인사에 북한이 어떤 평가를 하고 대응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차기 국가정보원장 후보로 내정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은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성사시킨 주역입니다. 박 국정원장 내정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3월 문화관광부 장관 신분으로 깜짝 특사로 발탁돼 북측의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수차례 비밀 접촉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했으며 같은 해 4월 8일 최종 합의 문서를 체결했습니다.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인공으로 정상회담에도 참석해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부친의 큰 업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6.15 남북 정상회담의 공로자일 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를 만난 접견자이기도 합니다. 정상회담 당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환송 오찬 때 박지원 전 의원의 제의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참석자가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기도 한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이후 남북관계의 파고 속에서도 나름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시종일관 강조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그의 무게감을 마냥 무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된 서훈 국정원장은 박 전 의원과 함께 손잡고 6.15 남북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성공시킨 또 다른 주역입니다. 서 국정원장은 박 전 의원과 소 부위원장의 베이징 비밀 접촉 때 남측 단원으로 참석해 실무 전반을 담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장에 취임한 그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물밑에서 이끌며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첫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기여했습니다. 북한이 무시할 수 없는 20년 전 박 국정원장 후보자와 서훈 국정원장의 케미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발하는 커다란 악재 속에서 돌파구를 열고 협력의 남북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북한 역시 남북관계 역사에서 이들 두 사람의 역할을 모르지 않을 것인 만큼 앞으로 보일 반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공개한 기록영화 문재인 대통령과 평양에서 상봉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박 전 의원이 서훈 국정원장을 옆에 두고 대화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018년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18일에서 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전 과정을 상세히 다룬 기록영화를 방영했습니다. 사진은 정상회담 첫날 목란관 환영 만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박지원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훈 국정원장을 옆에 두고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역시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을 뜻하는 86그룹의 상징이자 선두주자이며 4선의 국회의원 집권당 원내대표를 지낸 거물입니다. 북한 문제와 대북 정책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업무를 전담하는 통일부에 힘이 실릴 수 있음을 예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번 인사를 통한 대북 메시지는 대화와 협력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관건은 북한의 반응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통해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이후 대남 비난을 자제한 채 정세를 관망하며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어 북한의 고민도 나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측이 한미동맹 우선 정책에서 탈피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남측 정부에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파격적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섣불리 대화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남측 정부의 경우 국민의 세금을 들인 연락사무소의 폭발을 마냥 없던 일처럼 당장 북한의 대화에 손을 내밀기는 어려워 북한의 선제적이고 유연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외교 안보 진용 교체를 통한 대북 메시지 발신에도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가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갑자기 강경하게 하던 행동을 김정은 위원장 지시 아래 군사적 행동을 보류한 것이 남북공동사무소 파괴를 후회하고 있는 게 아니냐 혹은 남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히 그간 볼턴 회고록이 나오면서 미국과 일본의 알력 가운데 분투해온 한국의 모습이 그려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견까지도 나오는 등 북한이 섣부르게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큰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전략 중 화전양면 전술은 항상 있어 왔기에 앞으로 행보는 오리무중일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국민 정서도 더 이상은 북한의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재선을 앞두고 북미회담 추진 시 적극 밀어줄 것으로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볼턴도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가 재선 이전에 북한과 회담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트럼프 입장에서 북한과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극적으로 종전선언이 이뤄져 약간의 제재가 해제될 실마리가 보이면 극적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 정황 가운데 한국은 일면 북한이 신뢰는 안 가더라도 큰 그림을 위해 적극적으로 북미 회동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남북사무소 폭파 문제는 한국이 포용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